제 뇌와 저는 최근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뇌에게 우리 삶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뇌는 알겠어. 하지만 먼저 간식 먹고, 낮잠 자고, 스낵의 영상 보고, 책상 정리하고, 어린 시절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패닉에 빠지자 라고 말했습니다. 익숙한가요?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 뇌의 계약을 재협상할 것입니다. 당신의 두개골 안에 사는 이상하고 고집세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좌절감을 주는 기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밤에 약속하고 아침에 깨버리는 그 녀석 말입니다. 크게 꿈꾸라고 말해놓고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그 녀석 말입니다. 저는 당신의 뇌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마침내 뇌가 움직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제로도 처벌로도 아닌 이해를 통해서 말입니다.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단 알게 되면 뇌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뇌를 이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뇌를 이끌면 뇌는 따릅니다. 저는 이것을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수년간 고군분투하고 미루고 흥정하고 협상하고 가끔은 저 자신과의 논쟁에서 지고 나서 저는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패턴들 말입니다. 막대기 그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패턴들이요. 그리고 그 패턴들을 이해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즉시가 아니라 꾸준히 말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고 친근하며 인간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풀어봅시다. 과학적인 강의도 거창한 학술 용어도 없이 마치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왜 우리 뇌가 극적인 배우처럼 행동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명확한 대화를 나눠봅시다. 당신의 뇌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뇌는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변화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에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방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뇌는 장기적인 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뇌는 단기적인 편안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도전적인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아마도 신체적인 위험이 아니라 감정적 또는 정신적인 불편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뇌는 불편함을 실제 위험을 다루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오래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이것이 당신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당신을 스크롤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뇌는 일이 아니라 불편함을 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로 피하고 있는 것은 일과 관련된 불편함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 일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뇌는 그 일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신경 씁니다. 어떤 일은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일은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일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일은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불편함이 진짜 적이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마침내 이것을 이해했을 때 뭔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큰 목표를 부수려 하지 않고 불편함을 줄이려 노력하기 시작했고 작은 변화들이 갑자기 가능해졌습니다. 문턱 원칙, 제가 배운 한 가지는 당신의 뇌가 일을 하는 것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저항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당신은 방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고 추진력이 당신을 이끌어 줍니다. 하지만 문턱은 좁습니다. 문턱은 벽입니다. 문턱은 저항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를 읽을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책을 펴고 몇 줄 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부드러운 문턱입니다. 1시간 동안 공부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앉아서 작은 부분 하나를 검토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더 부드러운 문턱입니다. 당신의 뇌는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저항은 녹아내립니다.
이것은 제가 와이즈 조 전자책 중 하나에 썼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문턱을 너무 무겁게 만들지 않을 때 당신의 삶은 변합니다. 당신의 뇌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만 따를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인상적으로 들리지만 당신의 뇌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뇌는 패닉에 빠지고 압도당하며 여러 가지를 저글링 하다가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는 대신 재미있는 일을 하도록 당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니 10개 명령을 주지 마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의 간단한 지시, 하나의 명확한 목표. 지금 당장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만. 당신의 뇌는 압력이 아니라 명확함에 복종합니다. 10초 시작. 이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동기는 잊으세요. 긴 연설도 잊으세요. 그냥 규율을 지키라는 말도 잊으세요. 자신에게 한 문장을 말하세요. 다음 10초 안에 나는 시작한다. 10초는 뇌가 저항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뇌는 패닉에 빠질 시간도, 협상할 시간도, 지연시킬 시간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당신은 움직입니다. 저는 톰 크루즈가 격렬한 스턴트를 준비할 때 이 방법의 한 버전을 사용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전체 동작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작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나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의지력을 이깁니다. 의지력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정체성은 일관적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래야 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뇌는 눈을 굴립니다. 당신이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뇌는 귀 기울입니다. 정체성은 당신의 뇌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연습할 동기가 생기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체성을 고군분투하는 사람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꿀 때 모든 것이 더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게 연습하더라도 당신은 그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동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동을 형성합니다. 뇌와 싸우지 마세요. 협상하세요. 이것은 생산성에 대한 저의 모든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혼자서 엄격한 군 지휘관처럼 뇌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뇌에게 의도는 좋지만 산만한 동료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통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분만 줘. 그 후에는 쉴 수 있어. 위협도, 압력도 없이 오직 협력만. 이런 종류의 내면의 협상은 강력합니다. 이것은 제가 와이즈 조 전자책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광고가 아니라 제가 찾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말할 때 당신의 뇌는 귀 기울입니다. 감정적 닻을 사용하세요. 논리적인 목표는 약합니다. 감정적인 목표는 중력을 가집니다. 당신의 뇌는 숫자가 아니라 의미를 향해 움직입니다. 당신은 데이터 때문에 습관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뒤에 있는 감정 때문에 고수하는 것입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는 모호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방식에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는 무게가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다. 는 추상적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을 멈추고 싶다. 는 감정을 가집니다. 감정이 행동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논리는 그것을 조직합니다. 시작 의식을 만드세요. 의식은 당신의 뇌에게 때가 되었다고 알리는 작은 행동입니다. 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간단하고 반복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숨을 쉬세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작업 페이지를 여세요. 물 한 모금 마시세요. 이것이 당신의 시동 엔진이 됩니다. 당신의 활성화 순서입니다. 모차르트조차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곡하기 전에
몇 개의 음계를 연주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마음을 창의적인 모드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의사결정 피로를 제거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뇌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80% 규칙. 당신이 뇌에게 어떤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말하면 뇌는 도망갑니다. 완벽함은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압력은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목표를 바꾸세요. 먼저 충분히 좋은 것을 목표로 하세요. 80%를 목표로 하세요. 일어나는 일은 마법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긴장을 풀고 당신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압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신은 종종 어쨌든 80%를 초과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뇌는 생산적인 뇌입니다. 번아웃 되기 전에 멈추세요. 이것은 직관에 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칠 때까지 일합니다. 뇌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때까지 에너지의 모든 방울을 짜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찍 멈추면, 아주 조금이라도 일찍 멈추면 당신의 뇌는 그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것, 긍정적인 것, 안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전략은 작가들 사이에서 전설적입니다. 해밍웨이는 항상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과 함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에너지를 남기고 작업을 끝내세요. 당신의 뇌는 돌아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연결해 봅시다. 당신의 뇌를 머리 안에 있는 작은 캐릭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게으르지도 멍청하지도 않고 그저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뇌는 안전을 원합니다. 편안함을 원합니다. 익숙함을 원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뇌를 단계별로 이끄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말고, 부끄럽게 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뇌를 이끄세요. 문턱을 작게 만드세요. 시작을 쉽게 만드세요. 한 번에 하나의 명령을 주세요. 감정적인 이유를 사용하세요. 의식을 사용하세요. 정체성을 사용하세요. 친절함을 사용하세요. 짧은 시작을 사용하세요. 일찍 멈추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뇌는 마침내 따를 것입니다. 작은 성찰, 만약 제가 지금 당신에게 당신의 뇌가 당신의 말을 더 잘 들었으면 하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마도 한 단어가 당신의 마음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집중일 수도 있습니다. 규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뇌가 조용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통제권의 회복, 뇌와 싸우는 대신 뇌를 이끄는 방법을 배우면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더 유능해지며 일에 덜 위축되고 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더 커집니다. 당신은 다시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와이즈 조 전자책에 포함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광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제가 더 일찍 가졌으면 좋았을 도구들입니다. 더 조용하고, 더 강하며, 더 집중된 마음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뇌는 그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리더십, 영리한 리더십, 일관된 리더십, 그리고 당신이 그 리더가 되는 순간 당신의 뇌는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뇌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